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10명을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발표를 했지요. 이번 주 중에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소식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임됐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사히 신문부터 한번 보시죠. 아사히 신문은 이 기사 제목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목을 뽑았는데요. 한국 법무부 장관의 대일 비판 학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조 씨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페이스북에 한국의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한 것이라고 썼다면서 대일 비판의 최선봉에 서 있다, 이러면서 다소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목이 법무부 장관의 대일 강경파, 강 외교부 장관은 유임, 이렇게 썼고요. 이번 개각이 문재인 정권의 개혁 컬러를 강하게 냈다면서 조국 후보자는 대일 강경파고 일본 징용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면서 아사히 신문하고 비슷한 논조로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일부는 교체되고 일부는 유임되는 그런 소식과 함께 법무부 장관은 문 씨의 최측근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검찰 개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거는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그 못지않게 주목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제목부터도 이 과기부 장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목을 많이 뽑았는데요. 먼저 도쿄 신문부터 보시죠. 반도체 전문가를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국 수출 규제 대책 강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재료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는 듯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반도체 전문가를 과학기술부 장관에 수출 엄격화 대책인가, 일본에서는 수출 엄격화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인가, 이런 표현입니다. 청와대는 최 씨에 대해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면서 이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도쿄신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욱 대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기용했다. 이러면서 일본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후보자가 누가 됐는지 이렇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했고요. 산케이 신문도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한국 개각 과학기술부 장관의 반도체의 권위자 기용,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배경으로 일본 정부에 의한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들 입장에서는 지구가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나 봐요. 우리 정부가 내각을 개편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일본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법무부 장관 소식도 전했고,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정욱 대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두 유임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언론이 이렇게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 지명, 개각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처니까 그렇다 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과 이 경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수출 규제 조치라든지 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육성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뭐 어색하지는 않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게 참 의아합니다. 이 대일 강경파로 따지면 뭐 현 정권, 현 정부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을 경우에 뭐 강제징용 판결과 유사한 판결, 재판, 유사한 사건 또는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다 뭐 이렇게 보는 건지, 뭐 어찌됐든 일본 언론에서는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무조건 당연히 친일 인사, 친일 성향의 인사가 우리나라 내각에 들어오는 걸 바라긴 하겠죠. 그러면 일본의 마음에 들 법한 법무부 장관은 어떤 정도면 될까요?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